시청자 여러분, 카카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수급대장입니다. 10월 20일 1시 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일단 저희 카카오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사실 김범수 의장 당장 내일 선고가 있는데 주가를 좀 끌어올린 상태에서 선고를 맞이하면은 뭐 눌리더라도 조금 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자리를 애매한 자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짜증나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카카오를 끌고 오면서 지금 7% 수익권이긴 한데 어쨌든 분할 매도를 통해서 지금 일단 남는 비중이 있는데 그래도 주가가 하방으로 갈 것 같진 않아가지고 남는 비중을 그대로 홀딩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처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게 많기 있겠지만 당장 내일 지분 13%를 가지고 있는 창업자의 선고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이게 더 급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잡아보려고 하니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번호로 제가 타점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물론 카카오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보이시는 관심 종목에 있는 세력주들까지 다 보내드릴 건데 요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기업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15년 구형을 받았던 게 요날 8월 29일입니다. 요날 15년 구형을 받았어요. 구형을 받았다는 건 이제 검사 측에서 이 사람 죄질이 나쁘냐니까 한 15년 정도는 해야 됩니다. 시세 조작 혐의로 해가지고 그렇게 구형을 했던 거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다음 재판으로 갔을 때가 내일 1심 재판 선고가 있는 건데 판사들이 이제 검사들이 했던 구형에 대한 것도 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것도 보고 해가지고 선고를 때려버리는 게 내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심입니다. 1심. 1심이라는 거는 일단은 판사들까지 해가지고 선고를 내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2심으로 넘어갔을 때 김범수 측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검사 측에서 15년 구형을 때렸는데 이제 판사들이 봤을 때도 죄질이 나쁜 것 같아. 그래서 10년형을 때려버렸어. 근데 이제 김범수 변호사 측에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항소를 걸 수 있는 게 이제 2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내일 당장에 뭔가 선고가 나온다고 했을 때 15년 구형 그 이상으로는 절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전에 이제 그 그룹 대표 회장들급으로 해가지고 시세 조정 협의를 받아가지고 고소를 받아서 재판 실형까지 갔었던 사람이 한 10년 전에 이재현 그 CJ 그룹 회장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검사 측에서 이거 무혐의로 이제 소송 취하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영선에 복귀를 했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익래라고 그 아시죠? 키움증권 창업자 다우데이터 회장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시세 조정 협의로 해가지고 고소를 먹었는데 선고가 얼마가 나왔는지 그게 정확하게 날짜가 안 나오는데 24년도에 이제 징역 5년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1심에서 선고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것도 검찰에서 구형을 때렸던 게 10년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이빠이 때려놓고 그 다음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사가 이빠이 때려놨으니까 여기서 좀 봐주는 척하면서 좀 줄여주는 게 약간 관례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15년 구형이라는 게 뭐 SM 시세 조작 혐의 같은 것도 뭐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가 시세를 조작해가지고 패가망신 시킨다. 주가 조작은 진짜 엄벌로 다스릴 것, 중범죄로 다스릴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15년형은 아마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15년형을 한다 그러면은 카카오부터 카카오 그룹주들이 또 이제 바닥을 가겠죠. 좀 눌릴 거란 말이에요. 눌린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 좋게 3,600, 3,700 가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재판부 쪽에서도 살짝 눈치를 본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5년 안팎으로 좀 이렇게 선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0% 항소를 하겠죠. 이건 100%입니다. 1000%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출렁거릴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내일 11시거든요. 11시에 이제 이 선고 발표를 하는 건지 1심 재판을 진행하는 건지 그거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11시부터 11시 30분 사이쯤에가 아마 선고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아마 그 선고 때리자마자 바로 그냥 속보를 아마 적어놨던 기자들이 이제 대충 적어놓고 거기 숫자만 딱 해가지고 바로 전송을 눌러버리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빠른 속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은 구형을 했고 그 다음에 실형을 받는다.
까지 그 기간이 지금 8월 29일부터 해서 지금 10월 21일까지 한 달 반 정도가 걸렸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얘가 조금 더 주가를 올려줬다고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선고가 나왔을 때 눌릴 수 있을 거라는 그 확률이 좀 높은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15년 구형을 받았던 캔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고하는 구간이 지금 여기보다 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15년보다 약간 밑으로 이제 선고가 나온다 그러면 진짜 어이없게도 주가가 오히려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보이시는 이등 평균선을 봤을 때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5% 정도까지밖에 못 올릴 수가 있다. 뭐 그 정도까지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 진짜 희한하게도 만약에 김범수 리스크를 이제 여기서 15년 구형을 안으로 해가지고 10년이라든지 뭐 그 이하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항소까지 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또 재판부가 또 이게 재판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또 정신화 대표가 이제 오픈AI랑 또 뭐가 해서 그러면 이게 또 반등이 또 일어나는 기적의 이제 그런 차트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집중해봐야 되는 건 내일 선고가 일단 첫 번째가 맞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선고가 나온 다음부터는 정신화 대표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형태, 그걸 좀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 주가가 눌렸던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이버도 지금 사실 뭐 실적이 카카오랑 네이버 둘 다 괜찮게 나올 거라고 하고 있고, 두나무 관련된 이슈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얘도 지금 박스권에서 약간 하방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꺾어가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실적 발표가 나왔던 여기 라인을 지금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지지선을 지켜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일 뭐 만약에 깬다 그러더라도 이 밑에 지지선이 하나 더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가능성까지는 열어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하락장이었던 거 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아주 그냥 시간에 패대기 나오고 넥스트 트레이드 종목들 막 갑자기 패대기 나오고 해가지고 굉장히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은 빨간색 불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도 맞아서 참 한시름 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카카오 같은 종목은 매수한 다음에 끌고 가면서 분할 매도 하는 데까지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이슈까지 기다리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다른 세력주들로 수익을 내면 된다. 이제 그겁니다. 내일이 얘가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지랄 연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 다른 세력주들로 수익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뭐 수익률 장난이 아니죠. 예. 올라가는 놈들이 미친놈처럼 더 올라가 줘가지고 이런 수익이 지금 단기간 내에 가능했던 거였지. 어쨌든 뭐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주식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도 구독자님들하고 앞으로 갈 섹터를 미리 매수해가지고 홀딩을 하다 봤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미친놈처럼 갔던 놈들 계속 보내줘가지고 감사하게도 세 자리 수익률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구독자님들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내일 대응에 관련돼서도 혹시나 타점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대응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위아래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요때 나왔던 15년 구형보다 아래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홀딩을 하면서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메꿔가면 됩니다. 일단 정신화 대표로 해가지고 오픈AI 랑 지금 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베일이 완전히 벗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도 있는 데다가 더구다가 이제 두나무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AI 그 이번에 에이펙 있잖아요. 에이펙에 정상 들어올 때 AI 우리나라 G3로 가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카카오나 다른 데를 통해 가지고 다른 기업들까지 해서 뭔가 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악재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제 그게 관건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두나무에 이제 카카오 인베스트가 있습니다. 얘네가 두나무 지분을 10%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 인베스트의 100% 최대 주주는 카카오입니다. 그거 아셨어요? 두나무 같은 경우 얘가 만약에 상장한다 그러면 얘도 좀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카카오 인베스트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모르셨죠? 어쨌든 참 여러 가지로 다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얘가 지금 반등을 해주면은 내일 선고에서 어떻게 캔들이 움직여 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애매하다. 아싸리 그냥 양봉을 올려버리면은 내일 눌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깨겠다는 건지 반등을 시켜주겠다는 건지 좀 애매하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미리 다른 기업인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중요한 건 저희가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뭐 김범수 의장이 좋아서, 정신화 대표가 이뻐서, 아니면 카카오가 너무 내 사랑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돈 벌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카카오에 목숨 걸 게 아니라면은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만약 카카오가 물렸다 그러면 좋은 자리에서 탈출을 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면서 카카오는 다시 거들떠보지도 않은 그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종목에 너무 목숨 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카카오 지금 주주니까 이거 잘 먹고 나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문자로 수급이라고 아직도 안 보내신 분들 010-7666-8354 보내셔가지고 카카오 내일도 잘하고 다른 세력주도 잘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라캐스트도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PSK도 지금 매도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수익률이 지금 70% 넘어갔었는데 좀 떨어졌네. 그리고 롯데헬스케어도 이제 거의 다 이제 정리를 했고,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이랑 한국 증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걸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공포스럽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부실 채권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게 카카오 같이 대기업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뭔가 뭐 지수 뭐라 그래야 돼? 지표 같은 게 좀 잘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뭔가가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지수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가계 부채, 그 카드값 연체 뭐 이런 내용들의 부실 채권, 그러니까 채권들이나 이제 부채 관련된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슬슬 눌릴 수 있는 하락장의 그런 신호를 미리 좀 판을 깔아놓는다고 해석을 해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당분간은 상승장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저렇게 판 깔아놓고 있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배신,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켜줄지 그런 거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있으면서 대비를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하락장이 온다 그 뜻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타점 여러분들한테 잘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